자, 나는 솔로 29기 9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영우와 영숙 데이트. 영숙은 데이트가 두 번이죠. 슈퍼데이트. 영숙이 슈퍼데이트권을 영철한테 썼고, 영우는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죠. 그래서 영철이랑 먼저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우와 데이트. 많은 출연자들이 이런 것들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요 최종 커플이 되는 게 연인 관계다. 아니다. 최종 커플이 된 거는 썸의 시작이다. 왜냐면 이 나는 솔로 안에서의 만남과 밖에서의 만남은 다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부딪혔을 때 생기는 부분들을 서로 고려하고 알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호감이지 실질적으로 밖에서 현실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요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미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충만한 상태로 왔는데 여기서 만나나 밖에서 보나 뭐가 다르냐. 여기서 이미 우리가 그 어떤 관계, 어떤 상황보다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밖에 가서도 이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가 달라질 수가 있죠.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영호가 진짜 제가 여태까지 29기 지금 보면서 처음으로 연애관다운 연애관을 얘기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영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본인이 뭘 하고 싶다, 자기는 뭐가 좋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구나 있어요. 꼭 대단한 연애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자는 무조건 이래야 되고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것만이 연애관은 아니에요. 사소하게 사귀게 되면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럴 때 왜 그런 연애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나만의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영숙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진작에 영호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영철은 저런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줬거든요. 좋지 않아요. 나는 솔로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는 걸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이 안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나름의 그 무언의 감정적인 흐름들, 룰들을 상대방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근본은 여자로서 남자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남자를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자신만의 뚝심이 있고 풍파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남자라는 것들을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솔로나라는 공간 자체가 영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견제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참아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연애가 먹이사슬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영호는 영철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영숙은 정숙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영철에 대한 관계를 생각할 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나와의 데이트에서 영철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먹이사슬 구조예요. 그 남녀 관계라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어느 포지션에 위치할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안녕. 자, 영철과 정숙 데이트. 전 개인적으로 이 데이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진짜 영철은 이게 설령 개똥철학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 보일지 몰라도 본인만의 확고한 결혼관이 있어요. 이게 결혼관에만 존재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도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러니 영철하고는 그냥 진짜 사소한 이야기만 나눠봐도요, 이 사람이 뚝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서 깊이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만의 신념이 확고한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와,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상대방과 대화에서 유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또 깨알같이 또 위트를 보여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연애 기본 가이드를 배우실 때 그걸 물어봐요. 나라는 사람이 매력을 어필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면서 깊은 이야기가 쌓이게 되면은 더 이상 유머나 잘해주거나 상대방 이끄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 아닙니다. 매력은 항상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하냐의 차이예요. 초반에 만났을 땐 당연히 내가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을 궁금하게끔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매력 어필을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쪽에 내가 촉을 세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저의 가치관이 이렇고요.
그런 얘기만 하면 무거워지잖아. 일단 대화가 무거워지면 나한테 집중을 못 하잖아요. 나한테 관심을 안 갖잖아. 나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이 생기지 않잖아.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선행돼서 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에 대해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게 되는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 궁금해주세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면서 알려주는 데 집중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 위트와 이런 매력 어필을 안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기회가 보이면 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영철이 좋아 장난한 타이밍이다 하면서 장난만 뒤집게 친다면 그러면 예능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고 다시 자기 얘기 이어가고 전체적인 이 대화의 분위기에 8, 90%를 차지하는 정서가 무엇이냐 요걸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그것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숙도 이게 원래 정숙에 이런 가치관이 있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숙의 그런 데이트를 많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영철이 저런 분위기로 정숙과의 데이트를 이끌었기 때문에 정숙도 그 에너지를 받고 리액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영철이 저런 분위기로 이끌지 않고 계속 장난만 치거나 아니 혹은 계속 어색한 이야기만 했다면 그런 분위기만 풍겼다면 정숙도 저런 얘기를 꺼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 데이트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여자보단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그런 리더 역할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충분히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여자에게 호기심을 느낄 수 있고 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야 진짜 영철이 말 끊을 때마다 버릴 게 없어요. 아 남자분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진짜 이 나는 솔로 29기 돌려보시면서 영철 데이트만 쏙쏙 빼서 따라하시면 돼요. 버릴 게 없는 멘트입니다. 하나하나 다. 와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물어봐도 돼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전략이 숨겨져 있는 이 질문법이에요. 야 이거를 알고 썼을 리는 없는데 그냥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상대방을 이끄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보통 리더가 자기 팀으로 끌고 갈 때 쓰는 이제 화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좀 해봐도 될까? 이거는 되게 큰 차이예요. 상대방은 일단 나의 자유의지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뒤에 나에게 무언가 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해줘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야, 이 미친놈이다 진짜.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명품백 사달라고 하면은 사줄 거야? 이거 진짜 영철에게는 엄청난 그 약점을 건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에 아주 큰 구멍을 건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그거 그냥 고지고대로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잠깐만 명품백 싫어한다면서 왜 사줘요? 이렇게 걸리는 거고 안 사줘요? 그러면 정말 뼛속까지 명품백 싫어하는구나. 너무 현실성 떨어지고 너무 사회성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대답해도 진퇴양난에 빠지는 질문인데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명품백이란 기준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인간관계나 특히 남녀관계에서 내가 명확한 너무나 뚜렷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은 그만큼 약점도 생기기 나름이에요. 즉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너 그렇게 확고해? 그러면 이러면 어떡할 거야? 저러면 어떡할 건데? 왜냐하면 그만큼 확고한 신념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나만의 개성이 뚜렷하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뭘로 공략을 하게 되냐면 야 남들은 이렇다는데 이렇게 사회성과 대중성 보편성이라는 무기를 갖고서는 이 사람의 신념을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여자의 보통 많이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뚫는 게 남자가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동시에 갖춰야 될 방어 능력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념이 강한 만큼 그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테스트가 많이 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죠. 진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 걸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여자를 대하는 이 방식 하나만큼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기준에 맞게 잘 벤치마킹을 하면 돼요. 저런 태도 그런 것들을 배우면 좋다는 거예요. 정숙도 엄청 똑부러지네요. 자기 생각 분명해요. 기준도 명확하고 잘 얘기해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영철이 저런 에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맞춰가는 리액션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소극적으로만 구는 여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야씨 개씹 상남자다 진짜. 와 대박이죠. 내가 늘 말하지만 전 기수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기수 중에 여자랑 데이트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남자 처음 봤어. 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분을
이 거의 막 반 협박하는 것 같잖아.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프로예요? 몇 순이에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저에 대해서도 한번 좋게 봐주세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툭 던지고 말아. 야 진짜. 와 영자 만나러 와서 상철은 옥순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죠. 영자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영자는 쓴다는 걸 안 순간부터 마음이 많이 떴죠. 그래서 이 데이트는 사실 나는 솔로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미 마음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뗀뗀한 분위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상철이 각오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굴 만날지 누구한테 연락을 할지. 다만 책임 없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거에 대한 손실을 볼 것에 대해서 늘 각오를 해야 돼요. 특히 남녀 관계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사귈 수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요즘은 썸을 탈 때도 여러 명이가 썸을 탄다는 걸 들키면 바로 썸 붕괴가 되는 세상인데, 이렇게 대놓고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알아보는 관계에서 나 저 여자도 알아보고 올게,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은 날 완전 좋아하니까 내가 갔다가 날 기다려주겠지? 그러기에는 이 기간 안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보여준 매력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물론 내가 진짜 개쩌는 매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날 선택해주세요 하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상철은 그 정도 매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상철이 잘해서였다면은 영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좋아했어야 정상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영자만이 상처를 계속 선택했던 거잖아. 그러면은 본인 객관화를 했어야 돼요. 내가 영자에 한해서 내 매력이 먹혔던 거구나. 그러니 이 관계를 잘 지키려면은 다른데 눈 돌리면 안 되는구나. 혹은 내가 다른데 눈 돌리게 되면 이 관계는 끝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각오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영자가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상철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거나 혹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상철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이 공간이 감정을 많이 몰아세우고 크게 만들긴 하잖아요. 영자도 분명히 상철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라면은 결혼도 한번 고민해보면 하겠다, 사귀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야. 적어도 어제까지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남녀관계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선이라는 게 분명한 거지. 그걸 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어 좋은 감정을 여전히 존재하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자존감, 그리고 그만한 경험, 통찰력이 있는 거죠. 아, 이런 여자분들 흔치 않거든요. 진짜 남녀들 떠나서 흔치 않아요. 여자분들 중에는 정말 거의 극히 드물고. 근데 있다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배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개멋있다. 자존심이지. 이걸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더니 MC가 너무 모른다. 자존심이란 단어는 저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여전히 저 남자에 대한 좋은 점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날 좋아해주지 않아? 그럼 나도 싫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경험과 자기 고찰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앞날을 점쳐보는 거지.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인데, 이거를 저렇게 단순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렇다고 문맥이 있는 어떻게 장황한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우습게 보는 거지 저거는. 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옥순한테 박수 쳐줘야 됩니다. 사람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유혹하는 힘 어마어마하죠. 이미 광수, 영수 두 명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자와 저렇게 결속력이 있는 상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건 옥순이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냥 짱이야. 물론 동일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연애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남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여유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자는 적당히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상위 10% 남자의 비빌만큼 기회를 많이 갖고 썸을 많이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옥수는 상위 10% 남자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옥수는 저런 기술을 갈고 닦게 됐을까? 모르겠지만 제 궁예진인데 저번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옥순이 원하는 건 여기에서 결혼한 남자를 얻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TV 앞에서 본인의 매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송출한 다음에 저 TV 브라운관 너머에 있는 남자들 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남자를 건져가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여기에 있는 남자랑 현커가 돼도 아마 방송 끝나고 무조건 안 사귀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기환이요.
자, 누구랑 누구죠? 옥순과 영수 데이트인가요? 아, 뭐 보나마나 뻔한 데이트가 예상되긴 하는데 그냥 옥순이 얼마만큼 또 대단한 연애 스킬을 쓰는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더 봐야 알겠지만 제 솔직한 궁예질로 이미 여기에서 이 데이트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야 될지 이미 저는 계산이 섰습니다. 여러분들 예상되시죠? 이 데이트의 주도권은 옥순이 가져갈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 설정만 보더라도 옥순이 이미 광수와 상철까지 감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설정이 있지만서도 별로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저는 뭘 보고 맞췄냐면 뭘 보고 예상을 하냐면 지금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했었던 내용을 영수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혹시나 그것 때문에 옥순이 나에 대한 관계의 의지가 떨어질까봐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수가 그런 불안감이 없다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어제 엄마가 한 소리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스탠스를 갔어야 돼.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후에 전화 오셔서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도 옥수님 나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변명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귀는 사이에서는 저는 꽁냥꽁냥이 돼요. 왜냐하면은 쓸데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도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영수가 저런다는 거는 본인은 혼자 사귀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정신줄 잡아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귀고 나서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동안만큼은 사귀기 전에 썸 타던 행동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최대한 편해지고 싶은 그 욕구를 억누르라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이때 해야 될 건 차라리 안전벨트를 풀으면 돼요. 풀어서 자리를 바꾸면 되지. 아니면 맞은편에 앉으라고 하든가. 저런 짓거리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그냥 옥순의 그 남자 감는 스킬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 이쁘면 장땡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니까 뺄게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모, 타고난 부분이 서로 마음에 든다는 전제하에 남자는 무조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데이트 신청을 해야 돼요. 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는 남자의 적극성과 연락과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답장하느냐, 어떻게 데이트에 응하느냐, 어떻게 대화에 답변을 하느냐, 이거만 신경 쓰면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어떤 대답을 하든 그 끝에 뭘 하면 되냐면 질문을 넣어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영수가 헬멧 쓰니까 되게 귀엽다, 고마워요, 근데 안 쓰면 안 귀여워요? 이렇게 끝에 질문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남자는 이 여자의 매력을 확 느낍니다. 대화에서.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어요. 남자가 연락이 왔어. 그러면 이번 주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문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번 주 주말은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매력을 충분히 다 느껴요. 혹은 네, 좋아요. 뭐 먹으러 가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 여자가 매력을 보이는 건 너무 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술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옥순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옥순은 이미 이 매력 스킬이 거의 상위 10%가 뭐야, 상위 한 5% 안에 드는 것 같아. 저렇게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뭐 오그라든다, 혹은 불편하잖아요.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어깨에 기대요, 어떻게 팔짱을 껴요. 못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번외로 그냥 이런 데이트 코스는 너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는 거는 아주 좋은 데이트 코스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흥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감정을 이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느낀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그렇게 느끼는 감정과 오해하기 쉽죠. 되게 좋은 데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데이트를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하다못해 영화를 보더라도 폭죽 빵빵 터지는 액션 영화나 아니면 으스스한 공포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로맨스, 드라마 이런 거는 썸 타거나 데이트할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야, 미쳤다, 이 얘기도 할게요. 야, 이거를 의도해서 썼다면은 옥수는 진짜 초특급 여우예요. 이게 제가 소실적에 한참 이제 여자 후리는 거에 아주 그냥 모든 정신과 모든 공부를 쏟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알려줬던 기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썸녀랑 데이트할 때 아는 여자 얘기를 살짝 섞어 넣어라. 나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어떻게 나온 기술인지 알아요? 여자들한테 당한 거 쓴 거예요. 야, 그거를 지금 옥순이 하고 있다는 건 뭐냐? 생각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남자에 대한 배려심 따위가 진짜 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남자가 조금 속이 상하겠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던지는 거야. 아, 오히려 그게 내가 겪은 입장으로서 뭐야, 혹시 다른 남자도 있다니. 얘 안 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 여자하고 시간 더 많이 보내겠다 라고 오히려 더 전의를 불태웠었거든요. 남자들이 그래.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기술로 써서 이제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대화할 때 너 혹시 최근에 아바타 3 봤어? 아직 못 봤는데 오빠 보셨어요? 나 지난주 주말에 아는 여동생이랑 보고 왔는데 야 진짜 재밌더라. 기회 되면 꼭 봐. 이런 얘기 괜히 흘리라. 최악의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라 약간 여자에게 당했던 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여우같이 구는 여자들에겐 좋게 대해줄 필요 없다. 똑같이 나도 같이 있는 남자는 어필을 하라고 해서 그런 기술을 갈고 닦고 알려줬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냥 손절 쳐야 돼. 뭐하나 그렇게 기싸움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하냐고. 왜 그런 여자들과 내가 맞부딪혀가지고 경쟁에서 내가 이겨내서 저 여자를 얻으면 내 가치가 높아지겠지?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차라리 내 일하는 데 쓰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데 써. 100번 나. 요즘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는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웃긴 거는 광수하고 했던 것도 아니야. 상처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것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광수당에 있었는지 상처에 당했었는지도 기억을 못해. 야,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멘트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이 나이 먹고 저런 짓 하는 게 이거 참 말하기 어려워. 왜냐면 저것도 개인 자유야. 옥순이 저게 20대 초반 같은 가슴 떨리는 연애를 하고 싶대잖아, 썸을.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그러면 저게 정답이긴 해. 근데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는 결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차피 결혼 생각보다는 신나고 어떻게 하면 더 서로가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런 플러팅이 난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즉 결혼 다 빼고 썸 타고 연애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멘트 하나하나는 정말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 야, 마지막까지 던지는 거 봤어요, 멘트? 저거는 감정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섭다. 빨리 도망쳐, 영수야. 재물이 되면 안 된다. 연애를 잘한다는 건 세상 모든 여자들 꼬실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 형님도 못 꼬시는 여자가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엄청 많아요. 저는 제가 들이대서 꼬신 여자보다 못 꼬신 여자가 한 90%는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요? 라고 되물으시거든요. 제가 연애 상담을 하고 연애를 잘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제가 꼬실 수 있는 여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연애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연애를 잘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꼬시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연애를 좋아하는지를 서로 같이 찾아나가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상담 초창기 때문에 목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치기 어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불가능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면 못 꼬시는 방법 없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은우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랑 결이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일반적인 남자들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셨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못 먹을 감이도 계속 찔러보는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시간 낭비거든요. 저도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너 빌런이야, 네. 그럴 법도 하지. 지금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되게 매력있게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사회성 없게 그냥 가서 저 어때요? 얘기 좀 할까요? 너무 서툴고 너무 못하니까 문제죠. 여자는 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대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빙신 같은 거 싫어하는 매력적이지 않은 걸 싫어하는 거지. 이 남자가 매력이 있으면은 다른 여자를 찔러보고 나한테 와도요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나에게도 기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지금 저 영숙의 태도가 모든 여자들의 대변하는 말일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영식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연애에 대한 감이 아예 없어요. 지금 나는 솔로에 와서도 본인이 어떤 연애를 하고 싶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가 있어서 여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의 역할은 여자와 친해지고 커플이 돼서 나가는 것이라는 미션을 받은 거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NPC처럼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안녕. 알아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순이 이미 상처를 감았기 때문에 또 상철은 옥순이라는 여자의 매력에 풍덩 빠진 거예요. 이거를 옥순한테 욕할 수가 없어요. 저번 방송 때도 말했지만 옥순한테 그러면은 매력을 발사하지 말라 그래? 매력이라는 게 발사하면 발사는 되고 발사하기 싫으면 발사는 안 되고 그래? 그건 매력이 아니죠. 그거는 수작이고 척이지. 매력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한테든 동일하게 대하는 게 매력이에요. 옥순이 그냥 매력이 있는 거 어떡해. 일단 걸리면 빠지는 거야. 어떤 남자든. 그러니 애초에 저런 판에 끼지 않는 게 좋은 거지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분명 옥수는 영수가 1순위라고 이제 정했잖아요. 그래서 광수하고 상철에게 저는 영수님으로 정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부르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저런 걸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나를 그래도 선택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지만 저 남자는 날 선택해 줬으면 이라는 마인드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 남자가 날 선택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라는 그 불안감을 이겨내는 여자가 있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다 날 좋아해 줬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여자가 있어요. 옥수는 조금 더 후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수가 그냥 슥 던진 말로 오늘 슈퍼데이트 안 나가기 잘했네, 이 한마디에 바로 왜 안 나가기 잘했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이 있던 거야? 이걸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수가 드디어 깨달았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겪어왔던 남녀관계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갇혀 있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연애관과 가치관들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죠. 겪어보기 전까지. 근데 이제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른 연애를 해왔던 옥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연애관으로 삼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광수에게는 나는 솔로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걸 얻은 그런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는 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끝은 광수가 좀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옥순 같은 여자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내가 조금 더 먼저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준비됐을 때 만났다면,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옥수는 내가 좋아서 나와의 시간에 집중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누구와 있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거고. 근데 그거를 당사자가 되면 몰라요. 그걸 알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그 전에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판이 얼마나 복잡한지 간단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 위에도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이성들과 엮여 있다면 그 관계는 빠르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말로는 나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한 번만 얘기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야, 다 소용없어요.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데이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믿으실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데이트 한번 잡는데 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약속이 안 잡히고 뭐가 복잡하고 기다려야 되고 시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와, 잘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이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영식이라는 사람을 이런 데 집어넣은 사실 PD의 잘못이지 뭐 영식의 잘못인가? 밖에서 봤다면은 저렇게까지 냉정하게 매몰차게 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 왠지 좀 사람들이 다들 감정적으로 많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해소하는데 영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숙이 그래도 정신줄 붙잡고 영식을 이제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유쾌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쓴소리 중요하죠. 근데 쓴소리만큼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상대방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걸 잘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혹시 이런 거야? 라고 물어가면서 상대방이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게 필요한데, 여러모로 참 아쉬운 그런 참가자이긴 합니다.